최근에 이 한 달 사이에 개업한 지 1년도 거의 다 안 됐거든요, 여기 매장들이. 근데 여기 올 초에 입주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새로 들어온 1층에 있는 상가들 6개 중에서 충격적이게도 5군데가 줄 폐업을 한 달 사이에 쭉 이런 했던 놀라운 과정을 오늘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업종 자체도 저는 너무 좋았다고 생각했고 최근에 계속적으로 핫했던 아이템들이거든요. 마라 관련된 요식업, 그리고 부동산 전문 법인, 강남역에서 유명하다는 이렇게 수제 햄버거였나요? 그 다음에 대만 카스테라, 그 다음에 하나는 중대형 마트거든요. 하나 6개 중에 하나 지금 살아남은 것이 최근에 들어와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편의점입니다. 왜 그러지? 어느 정도 유동인구도 있고 주변에 주상복합, 오피스텔, 최근에 있는 여기 주변에 있는 원룸이나 주택가에 있는 이런 수요들, 대형 세대들도 최근에 많이 입주를 했었고요. 아파트나 이런 것들 주변에 새 아파트가 또 들어서고 있고, 기존의 아파트 단지 또 큰 것들도 많은데 도대체 왜 그럴까? 자영업이 폐업하는 이유들은 여러분 간단하겠죠. 매출 대비해서, 그러니까 이런 들어오는 돈 대비해서 나가는 고정비, 재료비나 인건비나 임대료 관리비가 더 크고, 그게 몇 달간의 누적이 되면 임대료를 내지 못하거나 관리비를 내지 못하거나 원재료를 처음에 사오는 이런 매장이나 그런 요식업 분야에서는 좋은 재료를 제때 신선하게 가지고 오지 못해가지고 오래된 거를 또는 싼 거를, 저렴한 거를, 또는 국내산이 아닌 중국산 쓴다거나 관리가 안 되거나 냉장고에 오래 넣어가지고 맛이 변질된다거나 이런 것들 있죠. 계속적으로 악순환의 반복이다. 그렇기 때문에 종업원을, 알바생을 내보내고 자를 수밖에 없고, 만약에 저희들처럼 부부가 이렇게 창업을 했다면, 또 가족이 창업을 했다면 그들이 밤낮 교대로, 아니면 저희처럼 같이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일을 분업적으로 해야 되겠죠. 인건비가 또 만만치 않은 상황인 거죠. 계속적으로 최저시급이 올라가고 이런 상황에서 또 부동산 업 같은 경우에는,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부동산 전문 법인 같은 경우는 저는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판단했던 이유가,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대구 시장 자체가 워낙 좋지 않은 상황이고 거래가 작년부터 거의 멸종되는 시장이었죠. 실종, 과연 버틸 수 있을까? 거기 보니까 사무실도 꽤 크고 직원들도 많더라고요. 월 고정 임대료에 직원 월급에 힘들 건데 역시나 몇 달을 가지 못하더라. 그리고 대만 카스테라 또한 저거 좀 몇 년 전에 유행했던 그런 아이템 아닌가? 내가 잘 모르는 건가? 제가 이런 트렌드나 잘 이런 거 모르다 보니까 다시 유행하고 있는 아이템인가? 저도 마찬가지지만 와이프 자체도 빵을 잘 사 먹지 않거든요. 내가 잘 모를 수도 있겠다. 하지만 최근에 가보니까 역시나 임대 붙어 있더라고요. 수제버거는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 그 당시에 초창기 오픈했을 때 제가 가봤거든요. 매장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주문을 해서 먹는데 그런 소리 있죠. 배민 주문 왔습니다. 주문 왔습니다. 계속적으로 들리는 거죠. 사장님도 정신이 없고, 역시 또 수제버거니까 15분인가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. 그래서 늦게 내드려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그 여사장님의 얼굴이 아직까지 저는 기억나거든요. 수제버거 또 가격이 만만치 않고, 또 왜 문 닫았나 생각해봤더니만 근처에 맥도날드가 있거든요. 이것도 프랜차이즈를 이기기 힘든 여건인 건가? 몇 달을 버티지 못하고 문 닫은. 정말 살아나기 힘들다. 저도 남 같지 않은 거죠. 저도 자영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. 근데 가장 놀라운 것은 중대형 마트가 문을 닫았습니다. 1층에 정말 규모가 큰 마트였는데 몇 달 전에 장사가 정말 잘 되더라고요. 직원도 상당히 많고 고객들도 많고, 근데 그 벽을 넘지 못하더라. 이것도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근처에 또 대형마트가, 도보 5분 거리에 대형마트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건가? 그리고 이 주변에 또 저도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을 몇 분 알다 보니까 100% 정확하다 할 수 없지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폐업하신 업종의 사장님들 중에 일부가 일수라 그러나요, 여러분들? 이런 동네나 뒤에 보이시는 이런 골목길 같은데 요즘에 이런 전단지도 아니고 조그만 이렇게 명함 카드 같은 식으로 일수 돈 빌려드립니다 엄청나게 많거든요. 그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이렇게 탁탁탁 날리시면서 날리는 이런 종이들이 많은데, 일수 그걸 갚지 못해가지고 버티지 못해 문 닫았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.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, 저도 써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100만 원을 빌렸다 치면 10%인가 10몇 %인가 선이자를 뗀다 그러죠. 못 되고 해서 실제로 내 손에 딱 들어오는 돈이 100만 원 빌렸으면 70만 원, 80만 원 밖에 안 된다. 이것을 30일에 걸쳐서 또는 60일에 걸쳐가지고 원금 플러스 이자를 계속적으로 갚아 나가는 상황인 거죠. 10만 원이다, 매일 15만 원이다, 일수로 계속 채워 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거 별로 이거 큰 부담 없는 거 아닌가? 100만 원을 이렇게 돈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며칠 나눠서 하는데, 근데 실제적으로 이 현실은, 압박감은 하루하루 목을 옥죄한다 그러죠. 표현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게, 못 갚으면 요즘에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매장 앞에 그냥
서 있는다. 차를 대놓고 서 있다거나 그냥 사람이 서 있는다 하는 거죠. 쳐들어와가지고 옛날처럼 드라마 나와가지고 막 그런 거 있죠. 막 쳐들어와서 물건 부수고 돈 갚아라. 이런 건 법에 다 걸리니까 사람이 밖에 서 있는다는 얘기입니다. 돈 줄 때까지. 돈 빌린 대가가 큰 이자로 이렇게 돈을 빌린 대가가 이렇게 크고 무섭고 내 인생을 파멸로 이렇게 갈게 하는, 절대로 일수나 사채 하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죠. 이 외에도 지금 여기 돌아다니다 보면 지금 계속 문 닫고 또 비어지고 인테리어 다시 하는 매장도 있고 아직 문 닫은 채도 그대로 하는 매장도 있고, 누군가에는 기회가, 똑같은 시간에 누군가에는 위기가 동시에 찾아오는 이런 자영업 시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, 저분들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 나는 몇 달 뒤에 폐업할 거야 라고 그런 예상을 하고 누가 시작을 했겠습니까? 최소 몇 천만 원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몇 억을 들여가지고 또는 빚을 내거나 대출받아서 또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연끌해가지고 이렇게 끌어모아서 자영업의 문을 두드렸을 건데,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최근에 많이 들었습니다. 저 또한 이 시장에서 언제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 또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. 원재료비가 계속적으로 오르는 이런 상황에서 특히 저희는 유기농 재료 이런 매장에 가서 이런 사는 것 자체가 계속적으로 체감이 많이 되죠. 와, 이거 정말 많이 오르는구나. 제품 가격을 또 올리자니 고객들이 부담될 것 같고, 그래서 최대한 올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. 포장 또 용기값도 많이 오르고, 전기가스비는 뭐 말하면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. 배달비 그리고 최근에 퀵비조차 계속적으로 비용이 올라가는 상황입니다. 생존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전략을 잘 짜야겠고, 고객들이 그분들의 선택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기본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. 마케팅 이런 광고를 계속적으로 꾸준히 하고, 고객들이 불만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, 불만사항이 있으면 또 피드백 수정 과정을 통해서 맛과 영양을 기본적으로, 아이들 음식이다 보니까 그것에 가장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면서 그 뒤에 추가적으로 같이 중요하다게 붙는 것이 위생이나 청결, 요식업이다 보니 말입니다. 같이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, 저희는 또 다행히도 제 건물에서 저희가 또 운영하다 보니까 월세 임대료라는 부분에서 조금 자유로운 거죠. 이것이 선행 조건이 되어지 않았다면 저희도 쉽지 않은 상황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자영업을 생각하시는 분들 철저하게 현직에 계실 때 시장 조사하시고, 상권 조사, 해당 업종에 대해서, 미래에 대해서, 또 어떻게 내가 광고 마케팅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현직에 계실 때 천천히 계획을 잡아 보셔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딱 바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있을 때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. 주변에 경쟁 업체들 상황이 어떤지 또 철저하게 분석하셔가지고 준비를 잘 하셔서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셔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, 댓글 주시고요. 제 영상이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렸습니다.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. 화이팅입니다.